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의 3명의 중진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당 지도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나경원 의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면회는 30분 정도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시부터 3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접견, 이렇게 3명이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두고요, 면회가 있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찬반처럼 비춰졌고요. 면회가 끝난 뒤에도 역시 찬반처럼 또 비춰지고 있는데, 오늘 이 면회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이 취지가 무엇이다라는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일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뭐 형사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일단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정지 중일 뿐이 아니겠어요. 야당의 어떤 의원님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런 설명과 함께 오늘 면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요, 이 면회가 있기 전에 당내 일각에서는 약간 반대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김재섭 의원, 소장파 의원이죠. 반대 목소리를 좀 냈는데 이런 내용의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서야 다 하십니까? 이제서야 왜 인간적인 도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 인간적인 도리로 뭔가 말리거나 조언을 하거나 했어야지 왜 이제서야 인간적 도리를 얘기하십니까? 약간 이런 비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는 일정의 개인적 차원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거 이해되지 않고 무책임하다.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어제 오후에 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3분 나와 계신데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에 오고 계시고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우리 당 대통령이나 찾아간 거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 차원입니다. 이 면에는 개인적 차원으로 강조를 했지만 당내 지도부의 투톱입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니까요. 그리고 원내대표. 투톱이 면회라는 거는 자칫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을 흘려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김재섭 의원이 지금 그런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일리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만 단독으로 접견을 할 줄 알고 그런 경우는 인간적인 정리상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논평을 해왔었거든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연이 좀 깊게 있으니까요. 굉장히 깊죠. 한마디로 하면 이제 강릉 금학동 옆집 손주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약간 친구란 표현까지 썼는데. 중마고우니까요. 예. 그런 경우는 아무리 뭐 중한 혐의를 받아서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수십 년 된 직이니까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행보까지 다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인간적인 차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둘 다 접견을 한 셈이 돼서 그러면은 아무리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TPO가 좀 더 섬세하게 관리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가 12월 3일 밤에 그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을 때는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보여질 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헌법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먼저인 것이냐 아니면은 윤 대통령 개인과의 정리가 우선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그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영훈 전 대표, 오늘 이 투톱과 같이 면회를 간 의원이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은 중진 의원이라고 그 자격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오라고 해서 갔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함께 접견을 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뭐 전해진 윤 대통령의 메시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발언들에 대해 소개가 좀 됐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이번 그 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밀착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관저압도 그렇습니다. 가고 그랬거든요. 예, 김기현 의원과 같이 예, 거기서 예. 이제 일정한 입장도 밝혔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이제 본인의 지역구에서 8% 정도의 차이로 상당히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배경에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 즉 핍박을 받았다고 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작용했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해촉 그리고 예. 기후환경대사 해촉 같은 것들이 당시 유권자들의 뇌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때와 달리 훨씬 더 밀착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을이라고 하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를 본인의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거를 좀 검토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이신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지난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면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들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제 면회를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참모들의 면회.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참모들이 찾아간 거였어요. 근데 사실 오늘은 집권 여당의 투톱의 면회라서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요. 이것은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개인적 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 친구도 어려울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투로 국민들께 설명했지만 그렇게 공사 구분이 안 돼서야 어떻게 국정을 이끌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국민이 그거를 친구 면회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얘기했던 무슨 국정을 걱정하고 있다는 둥, 외교가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를 줄줄이 풀어놓잖아요. 결국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뒤에서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고 또 저런 것이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 이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께는 예. 어떤 시그널로 또 가겠습니까? 이렇게 결국 연결되는 그런 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스피커가 큰 사람들이에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 예. 그다음에 원내대표. 예. 그런 분들이 직접 면회를 가서 나와가지고 그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내란 상태가 빠르게 종식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외 투쟁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여전히 대통령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국정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것이고요. 도대체 왜 국민의힘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니 우리 당 소속 대통령이니까 우리 당 소속이니까 찾아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설명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인식 자체가 예. 지금은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1호 당원이라고 얘기를 그렇습니까? 했으니까요. 예. 근데 그 1호 당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률을 굉장히 크게 위반했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노력을 지금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고가 정상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집권 여당에서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 자체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45년 동안 민주주의를 축적해왔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법치주의를 지금 거의 완성해가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었는데 예.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이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잘못 갈 때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가지고 속박 속으로 왔는데 잘못한 이후에도 이렇게 속박 당해서 결국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이 후과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행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경규 변호사. 지금 여당 내에서는 면회를 더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여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도 면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면회,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닌 일반 면회는 매일 가능한 겁니까? 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일 가능하긴 하고요. 예. 근데 이제 횟수는 하루에 한 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총 5명까지 이제 최대 가능하고 최대 5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딱 그 이 한개 시간까지 한 거네요. 30분을 했다는 꽉 거는. 채워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장소 분리 접견이라고 해서 예.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용자들이 접견을 할 때는 여러 명이 대기를 한 공간에 하고 있다가 이제 불려 나가서 이제 하는 방식이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불려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인데, 장소 분리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수용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예.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구치소 내에서 이제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간부 회의를 해서 이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해서 장소를 분리해서 접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반 접견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분리 장소 접견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분리 접견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면회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칸막이처럼 돼 있는 공간이 쭉 있는데 그런 장소가 아니라 별도의 맞습니다. 공간이란 예, 뜻인가요?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녹음이 됩니다. 수용자들이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일반인들도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녹음이 되고, 그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경우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재판의 증거로 제출이 될 수도 그게 다 있습니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접견은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공간에서 접견은 이루어지지만 뭐 횟수의 제한 같은 것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없고, 예. 그리고 지금 녹취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그래서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이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고. 그럼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앞서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그 면회 접견도 그 기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근데 보통의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접견을 했을 때 그 접견 내용이 녹음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예. 사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사실 그 교정 내에 또 시설을 또 이제 따져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뭐 다른 수용자들하고의 관계를 고려를 하면 장소는 분리를 했지만 예. 그런 시설들도 아마 일단은 갖춰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아마 발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추측이 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지금. 아무튼 그런 약간 구별, 그러니까 별도의 장소에서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최대 시간은 30분이랍니다. 딱 거기까지만 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번 대통령실 참모들이 만났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공개되는데, 오늘도 몇 가지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3명의, 그러니까 투톱과 나경원 의원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취지의 언급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나치요. 그 독일. 그런데 민주당 독재도 그런 형태 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그럼 민주당을 약간 비유한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요.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 민주당 독재도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끌어놨다 그래요. 오늘 면회를 마치고 나온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맞나요? 뭐 그런 얘기 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민주당을 그럼 민주당 얘기하면서 나치 얘기를 비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제 윤 대통령의 의도는 민주당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보이긴 하는데, 예. 첫 번째로 비유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 나치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독재, 민주당 독재까지 얘기했으면 저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22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의회 독주는 갈수록 더 심각해져 왔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29건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장악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언급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다만 비유가 좀 과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 선거가 지금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 본인이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지금 탄핵 심판이 발생하고 조기 대선의 가능성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지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뭐 입법 독재 그리고 민주당에 관한 얘기 이런 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항상 이 근거를 댔는데 아마 오늘도 그 근거를 대면서 나치라는 표현이 들어갔었나 봅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정말 참담한데요. 대통령이 자기가 재임할 때 예. 밤마다 술 마신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다음날 출근할 때 지각 출근하니까 이 가짜 출근 차량 보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의혹 제기입니까? 예, 의혹 제기뿐만 아니라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보도가 된 상태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서 계엄령을 고민했었다 그러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매우 독재적 발상인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말이 저렇게 뭐 민주당이 나치와 같다, 나치 뭐 선거로 뭐 이 독재가 뭐 완성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본인이 민주당과 혹은 국회와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라도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에서 소구력을 가지려면요. 예. 그런데 대화를 아예 원천 차단해놓고 국회를 범죄 집단, 범죄 소굴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야당 대표는 완전히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놓고요. 대화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마지못해 선거 때 지니까 한 번 만났을 뿐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80%, 90%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 점유율을 다 점유를 하고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 말이 소구력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원인이 되는 행동을 제공해 놓고 결과를 맞았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이 독재를 하려고 한다? 독재가 어떻게 의회에서 독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만 했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양보할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 인식을 바로잡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는 여당 집권 이 세력의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의 불행은 계속해서 갈 것 같고 이것이 더 이상 이 국민들 앞에 혹은 역사 앞에 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 국민들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나가는 그런 민주당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예. 짚고 가야 될 것 송영훈 전 같은데요. 저 말씀을 누가 했는지 주어를 가리고 그다음에 나치라고 하는 조금 과한 비유를 빼고 예. 민주당 독재가 우려된다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요. 사실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인터넷 댓글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108석을 가진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는 3시간 만에 풀 수가 있었지만 예. 190석을 가진 이재명 정권에서 계엄을 하면 5년 내내 못 푼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숫자 자체가 다르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다르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민심의 저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 19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의회 권력이 행정 권력까지 가졌을 때 그 힘쏠림이 현저해지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으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의 정치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직결되는 법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법안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은 오늘 법안을 발의하고 내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고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글피에 공포하는 이런 슈퍼 패스트트랙까지 가능해집니다. 민심의 저류에 그런 민주당 독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서도 분명하게 민심을 잘 읽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에 어떤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면회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설명 나오는데 앞서서 대통령실 면회 때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메시지들이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